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집안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바싸. 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힘들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네. 코인도 부동산은 모든 거래가 자산 시장이 네. 지금 힘든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파이어족들 인터뷰가 이제 거의 매주 네. 한 건씩 올리는 거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쉽지 그쵸. 않아 보일 것 않은데.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승기보다는 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 건 마찬가지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주변의 구독자분들이나 출연진 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뭐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러나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이 고수분들은 네. 하락장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예. 것들이 이럴 때 유망하다든지 예를 들면 이럴 때 잘 가는 회복이 빠른 이제 종목들은 뭐다 이런 거를 이전의 위기 때 학습하셔가지고 그거에 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신생 파이어보다는 네. 좀 올드 파이어들, 네, 그렇죠. 네, 네. 베테랑 파이어들한테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는군요. 그렇죠. 네. 네네. 오늘은 어떤 사례죠? 네, 오늘은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이제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네. 이 암호화폐 투자로 각각 100억대 자산을 벌어들인 30대 중반 친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도 100억? 네, 형도 동수 100억 100억? 넘고 동생도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각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20대 때 이제 자동차 정비공, 정비 기술자로 일하다가 이제 코인 투자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근데 이게 시세를 봐도요. 네. 형제가 모두 각각 100억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투자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 건데요. 이제 코인 투자 그쵸? 시작한 게 8년 네. 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안 형편이 되게 가난해서 네. 이제 형이 이제 동생과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내로 돈을 송금해주고 동생도 이제 국내에서 정비를 하면서 네. 뭐 대리운전도 하고 김밥도 팔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아, 형은 아프리카. 네, 네. 동생은 이제 국내에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형제가 국내에 다시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네. 목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20대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어렵다. 근데 당시에 이제 코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지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컸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몇백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이제 2017년에 소위 불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폭락장 그 전후로 2월, 4월에 또 급등하는 이제 시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자산을 크게 불리신 거고요. 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투자로 이제 높은 수익을 거뒀고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초창기 발행을 할 때 네. 이제 매집을 했다가 상장에 가격이- 들어간 거죠. 네. 공모 받은 거네요. 쉽게 네네네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2017년에 시세가 났어도 네. 18년, 19년에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예. 네네. 또 그때는 그때를 어떻게 피해 갖고 버텼을까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힘들 때였거든요. 무서웠어요. 네, 예. 그때는 이제 시장이 거의 없어진다 이런 이제 공포가 있었을 때거든요. 공포의 지수를 비교하면 맞아요. 지금보다도. 예.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시장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그 탈중앙화된 그 가치가 예.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보유를 해오신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도 네.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계속 보유하면서 자산 가치는 사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가격이 많이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이분들이 각각 100억씩이면 네. 또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을 때는 거의 네. 100배 이상의 시세는 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8년 동안에. 네네네. 엄청난 거죠. 수익률로 보면 거의 환산이 안 될 정도의 그럼 수익률이죠. 알트코인도 많이 만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이분들이 자산을 불린 과정을 보니까 네. 이제 엄청 공격적으로 막 리스크를 막 지면서 투자했을 것 같지만 이제 의외로 리스크 관리를 해오면서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요. 예. 예를 들면 형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이제 소위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들을 전체 자산의 90%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과거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자산이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크게 이제 증가를 한 걸로 보면 되는데요. 예. 동생은 조금 다른 게 이 차트 분석을 해서 이제 조금 시장이 상승장이다 하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을 매매를 하고 예. 또 하락장으로 돌아서면 이제 현금 비중을 60-70%까지 확보해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선물이나 마진 거래 없이 현물 투자만으로도 이제 이 정도 기간 투자하면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 네. 100만 원대에서 꽤 오래 움직인 것도 맞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형은 거의 그럼 100만 원대에서 집었다는 그렇죠. 게 처음 되죠? 시작을 한 건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반토막 나거나 빠질 때마다 이제 많이 이제 사들이고 네. 올랐을 때는 또 팔고 이런 형태로 한 거죠. 아, 근데 매매도 하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 네. 그 공포 지수가 거의 극에 달했을 때 매수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렇게 막 상승장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 상승장에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 때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자, 근데 신유 기자 그렇게 이제 이 투자를 했다고 형제야 합니다. 코인으로 100억씩을 하고 이제 네. 파이어도 하고 지금 있지만 네. 그간의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6만 6천 달러 찍다가 네. 지금 뭐 5만, 8천, 4만, 네, 네, 네. 3만 지금 3만 8천 달러까지 네, 이제 네. 왔고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예, 게다가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스위프트 제재가 걸렸는데 이제 러시아가 또 암호화폐로 이쪽 출구를 찾으니까 네. 만에 하나 이제 가상자산 네. 규제까지 오면은 네. 지금 코인은 이게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이게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게 네. 맞고요. 지금 정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급락한 상황인데요.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아니죠. 거의 뭐 7-80% 이상. 많아요. 네, 80% 90% 손실난 종목들도 있는 무서운 시장인데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과거 10,000불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가라고 생각해서 내가 진입했지만 그게 4,000불까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네, 3,800달러 찍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2019년. 그때 이제 내가 꾸준히 저가에 매수하고 버티는 거죠. 오를 때까지. 그래서 네. 오른 이후에 거의 뭐 몇 배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그 시점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 네네. 모르지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박앤세일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질 수 있느냐, 예.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멘탈을 가졌다. 그리고 이제 굳이 생활하는데 내가 이 돈을 당장 찾지 않아도 될 돈을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더 이제 하락했을 때도 그걸 충분히 버티면 회복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산이 회복기를 맞을 때마다 자산이 이제 몇 배씩 불어나는 거죠. 하고 또 이 형제 보니까 뭐 빚을 낸 적이 없고 네, 레버리지는 요즘에, 쓰지 또 않으셨다고 해요. 국내는 안 네. 되지만 이제 해외 뭐 네. 바이낸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진 거래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레버리지도 안 걸었고 네, 뭐 선물로 청산을 그거 당한다든지 뭐 없었고. 그런 것도 이제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비교적 투자하시는 이분들이 것 같아요. 말한 주의할 네. 점, 코인에 대한. 네. 그러니까 제가 코인으로 큰 돈을 번 고수들도 많이 뵙고 초보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고수는 매수든 매도든 타이밍을 아주 오래 기다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확실하다, 리스크를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간다는 건데 초보는 이제 시장 흐름을 잘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얼마나 리스크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큰 돈을 덥석
산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차이인 거고요.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코인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 선물 ETF 승인된 이후로.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하고 NFT 열풍이 NFT. 불고 하면서 이제 사실 작년 여름부터 이제 디센트럴랜드나 뭐 엑시 인피니트 뭐 이런 핫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네. 급등하고 막 이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제 의미, 메인넷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